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B2 문제, 즉 신용융자 때문에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맞는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처음에는 8개, 그 다음에 6개, 4개, 오늘은 3개. 무슨 일일까? 혹시라도 종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쨌거나 주가 조작, 이런 문제가 터졌다. 가수 임창정 씨도 상당한 투자액을 손해보았다. 또 다른 연예인들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막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도 가장 큰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2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태가 왜 더 크게 문제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어떨까.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꼭 하고 싶다면 B2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방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B2 신용융자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드리고자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B2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전세 사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B2 4일째 하한가를 행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한 3개 정도가 그랬고요. 주가 조작단 10여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가수 임창정 씨가 한 60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연예인도 피해가 발생했다. 그거보다는 또 많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자 증권사 사장단 전원 소집한 금융감독원, B2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B2가 증시대관이다. 급증한 신용잔고 시장에서 문제가 된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더 좋지 않을 때 또는 시장이 반전될 때 아마도 B2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 최고의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닐까. 어마무시하다. 4일 전에는 한 방에 8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웬일일까? 무슨 일일까? 그러나 추측만 무성할 뿐. 그러다가 3일 전에는 6개가 하한가, 2개는 이제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2개가 풀려서 4개가 하한가를 맞이했고 오늘은 여전히 3개가 하한가를 맞이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하한가를 맞다 하더라도 일단 거래량은 엄청나게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오늘 하한가를 맞은 3개, 그중에서도 특히 2개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장도 사실은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과 관련돼서는 2가지, 신용융자가 있고 신용미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가 주식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 거래의 결제를 위해서 매매 대금을 빌려주는 것. 신용융자를 쓰는 이유는 추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면서 신용융자를 쓴다. 사실 뭐 저도 중3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신용미수는 많이 썼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융자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빚을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좋은 레버리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빚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신용융자, 신용미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신용융자는 중장기형, 통상 한 90일, 또 나중에 90일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연장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요. 담보 비율은 140%, 담보 비율 140%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 또는 이제 돈을 좀 더 집어넣어라 이렇게 올 것 같고 이자가 세죠. 높게는 뭐 거의 9%까지 되는 거니까요. 반면에 이제 신용미수는 뭐냐면 3일 내에 하는 거예요. 3일 내에. 이를테면 제가 400만 원 있다. 400만 원 있다. 그러면 곱하기 2.5배 해가지고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오늘 살 수 있어요. 오늘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고 오늘, 내일, 모레 미수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이를테면 600만 원 미수가 뜰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안 갖다 넣으면 다음 날 통상 하한가로 반대 매매가 나간다. 그게 바로 이제 신용미수. 3일 만에 이제 승부수를 보는 약간은 좀 어찌 보면 도박 같은 이런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는 조금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하지 않는다. 수익이 날 확률보다는 손실이 더 많이 나더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주식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상 신용융자를 쓰게 되면 담보 비율을 맞추게 돼 있어요. 현재는 140%까지 맞춰라. 신용융자 불가한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이런 것들은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신용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담보 비율 계산법은
계좌 평가 금액 나누기 대출 금액 곱하기 100. 그래서 이게 140%가 되어야 되는데 140%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증권사는 투자자한테 140% 이상을 맞춰라. 그러니까 돈을 더 얼마를 갖다 집어넣어라. 아니면 다음 날 반대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반대 매매는 그럼 뭐냐? 반대 매매는 신용융자 등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140%라고 하는 거죠. 또는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했을 때 통상 90일 고객, 즉 주식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권사가 다음날 아침 강제로 통상 주문은 하한가인데 실제로는 뭐 조금 떨어지거나 장이 좋으면 플러스에도 실제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 또 가수 임창정 씨 같은 분들이 크게 손해를 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반대 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 특히 또 하나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0만 원 내 돈 있고 추가로 신용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3천만 원 날릴 수 있잖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이를테면 30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풀로 해서 뭐 80억대를 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또 나중에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거래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럴 수가 사실은 없는 건데 이번에 하한가를 계속 맞는 종목들이 그래서 정말 그들끼리 뭐 짜고 주식을 매매하고 주가를 올리고 주식을 살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가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용융자 잔고가 이번 그 8개 종목이 좀 많았다는 거죠. 선광 12%, 다올 14, 세방 12, 서울가스 7, 대성홀딩스 6, 하림지주 7, 삼천을리 10, 다우데이터 10.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와서 중소형 개별주는 위험하다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단 주가가 이런 종목이 처음에는 이를테면 그냥 한 10,000원 했었다. 10,000원. 10,000원 했었다. 그럼 여러분 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상향 갔죠? 계속해서 우상향 갔어요. 자,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서는 팔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거의 뭐 1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를테면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오버슈팅. 그러면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접근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또 결과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의 성향은 그랬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주가 조작단 사건이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가수 임창정 씨 뭐 50억 손해를 봤다. 또 어떤 또 연예인 또 어떤 분들 뭐 의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등등. 왜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보았을까? 그냥 저만의 소설을 한번 잠깐 써 본다면. 자, 이번에 8개의 종목 중에 연속 4일 동안 지금 하한가를 맞은 3개의 종목 중에 하나의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 17만 원. 하한가. 거래량이 없어요, 여러분. 거래량이 뭐 2만 주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날 점하. 거래량이 없어요. 10,000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점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2만 주. 자, 오늘 그나마 거래량이 26만 주. 근데 하한가 잔량은 거의 100만 주 이상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대 매매 나온 것들은 그나마 조금 팔릴 수 있었겠다. 한 뭐 4분의 1? 이 정도 팔릴 수 있었겠다. 자, 다만 이날을 보고 이제 반대 매매 다음날 나갈 거니까 돈 갖다 넣어라 일정 부분 아니면 반대 매매 나간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날 어때요? 점하. 팔리지 않아요. 반대 매매 하한가 나왔는데 안 팔려. 자, 그래서 어제 하한가 내놨는데 안 팔려. 오늘 하한가 내놨는데 조금 팔려. 이러니까 손해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때 팔렸어야 되는 거죠. 이때 하한가에 웬만하면 팔렸는데 이번 종목도 상당히 독특하더라.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 자, 여러분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누군가가 2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 투자금 20억 원에다가 신용융자 30억 해서 50억 원어치 주식 투자를 하였다. 아까 이제 그런 뭐 성광 또는 뭐 대성홀딩스 뭐 여러 가지 주식이 있죠. 그런데 하나의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자. 아까 그 셋 중에 하나. 자, 4월 24일 날 하한가를 맞았어요, 여러분. 하한가. 그러면 하한가를 맞으면 35억이 되는 거예요. 계좌 평가 금액이. 그러면 계좌 평가 금액이 35억 원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은 116%.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140%가 초과돼야 되는데 140% 이하. 그러면 이제 증권사가 투자자한테 140% 맞출 수 있는 돈을 현금을 갖다 넣어라. 아니면 내일 반대 매매 나간다. 이렇게 이제 약간 압박하는 거죠. 근데 돈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4월 25일 날
하한가. 그럼 이때 계좌 평가 금액이 얼마냐면 24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반대에 나갔어. 근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말 이제 지금부터는 손해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자, 그러다가 4월 26일 또다시 하한가. 계좌 평가 금액은 17억 원. 반대 매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한가 12억 원. 오늘 반대 매매 만약에 다 팔렸다라고 계산하면 그냥 다 팔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계좌 평가 금액이 12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0억 원 투자해서 현 잔고 12억 원, 38억 원 손해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인 돈 8억 손해 보았고 일단 8억 날라갔고요. 신용융자 30억 이제 갖다 메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로 메꾸고 나머지 어쨌거나 38억 원의 손해 그것도 실현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한 1, 2년 갖고 있겠다. 일정한 손실 회복할 수 있다. 불가능. 왜냐하면 이미 다 팔아서 손실이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점. 대단히 대단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요날 좀 팔 수 있든지 요날 다 팔렸으면 그나마 어찌 보면 딱 5일 만에 38억 원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요때라도 좀 팔렸으면 한 30억 정도를 팔렸으면 글쎄요, 그죠?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최소한 요 정도는 변제하고 그냥 본인 돈 20억 손해 본 것만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손실은 조금 더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여러분 이제 B2는 가급적 하지 말자.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된다. 즉 최악의 경우에 빌린 돈을 다 갚을 능력이 된다면 좋겠다. 또 여러분 욕심이 욕심을 부른다라고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가령 뭐 저라면 글쎄 제가 뭐 한 5천만 원 있다. 그리고 내가 뭐 최악의 경우에는 1억 원 정도는 뭐 갚을 수 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투자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정말 1억 5천만 원 날라갔다. 그럼 이 정도는 뭐 정말 끝내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를테면 5억이 된다든지 10억이 된다든지 20억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 뭐 설춘한 캠퍼스는 여러분들의 상한가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내용을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B2 신용융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연속 4일 동안 하한가를 맞은 3개 이런 종목을 시형 투자한 분들은 저도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그런 종목을 사실은 살 수 있었겠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우량주 또 그리고 너무 오버시팅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파이팅!